네, 오늘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다소 관망세가 특히나 거래소를 중심으로 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 통틀어서 우리가 어떻게 숲을 봐야 할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NH투자증권의 조연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주 중반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또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는 요소인데 어떻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 6월 같은 경우는 아직 유가가 많이 하락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전망치인 8.9%로 전월 대비해서 8.6%보다는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6월 소비자 물가도 고점 통과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계에서는 9.0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에 따른 시장의 긍정적인 뉴스는 좀 아닐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근원 물가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를 본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전월 6.0에서 5.8%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에너지랑 식품이 워낙에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 근원 물가만 하락을 조금 하더라도 안도랠리를 좀 시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7월부터는 이제 헤드라인 CPI도 좀 고점 통과하는 모습 다소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한 달 사이에 국제 유가가 6월의 고점 대비해서 뭐 120달러대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고점 대비해서는 한 하락하면서 100달러대에 머물고 있고 곡물 가격도 하락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7월에는 고점을 통과하게 된다면은 6월의 예상치를 상회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CPI 헤드라인보다는 이제 시장의 관심이 코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예상치를 상회하더라도 근원 CPI가 만약에 소폭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네. 영향은 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어도 같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시장이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근원 물가를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달에는 5.9%로 6%로 나왔었는데 5.9 정도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빅스텝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만장일치로 7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물가와 굉장히 크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이 지금 7월에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하느니 50bp 금리 인상을 안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재료는 다 갖춰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아직까지 한국 같은 경우는 물가 수준이 높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좀 3.9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8월까지는 이 물가와의 사투를 좀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8월 금통위에서도 25bp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4분기쯤 되어서야 이제 물가보다는 경기에 대한 포커스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은행 빅스텝을 단행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미국의 연준이 이번 달 말에 예정돼 있는 연준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한다면은 금리 역전이 또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일단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3분기 갈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자금에 대한 이탈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여기에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무역 적자가 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화 약세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화가 이제 1,350원까지 터치하기 전까지는 뭔가 환율에 의해서 아니면은 이런 수출에 의해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펀더멘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역전 현상에 따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원화 약세가 급격하게 전환되기에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시장에서 좀 관심을 끌었던 것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던 이 관세를 좀 인하하느냐 이 여부였는데 사실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된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호재가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관세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물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요소이고요. 네. 또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무역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는 맞습니다. 다만 이게 얼마만큼 관세를 인하할지, 어떤 품목을 그리고 어떤 규모의 품목을 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에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부분들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총 3,750억 달러라는 중국 수입품 관세 대상 품목 중에서 중국 관세 인하 품목은 한 100억 달러 남짓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한 3% 정도만 관세를 인하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무역량이 크게 늘어난다 아니면 물가가 크게 줄어든다 이런 매크로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4차 관세라고 하죠. 2019년에 부과됐던 이 소비재에 대한 품목 2천억 달러 정도가 만약에 관세 인하 품목 대상이 된다면은 의미 있는 물가 하락 그리고 무역량 개선이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중 간의 갈등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대내적으로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뭐라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정치적인 플레이 관점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의미 있는 관세 인하는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이 중국 증시라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에 아주 큰 호재로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지난주에 잠정 실적 발표를 계기로 또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 좀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그렇다면 이러한 총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계속해서 연속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을 기점으로 다시 유입 전환하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그리고 유가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다소 공포 심리가 완화된 시점에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캣바운스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조금 유입을 하고 난 뒤에 금융투자들이 이제 만기를 앞두고 이제 차익 실현이나 청산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펀더멘털적으로 외국인이든 금융투자든 아니면 연기금이든 뭔가 펀더멘털로 바뀐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단기적인 자금 유입 추세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꾸준하게 반등에 나서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총체적으로 이번 주에 전망을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물가 지표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상한 대로 근원 물가가 뭐 소폭 둔화된다라고 본다면 유의미한 고점 통과는 아니지만 네. 그것만으로도 시장은 좀 과도한 공포 심리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물가에 대한 초점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됐던 미국 고용 지표도 생각보다 견조하게 발표가 되면서 뭔가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그러한 흐름을 같이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새로 신규 진입을 한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되게 스마트한 탈출이 가능한 시점이 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포트폴리오 체인지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고 앞으로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섹터, 특히 3분기까지도 실적 상향이 조정되고 있는 섹터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라든가 인터넷, 게임, 미디어 이런 쪽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더 이번 주에 이벤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또 14일에 베이지북이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경기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기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베이지북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조금씩 이제 피크나 좀 뜨거웠던 경기에서 좀 둔화되는 시그널 정도로 해석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글로벌 증시와 좀 디커플링 되면서 긍정적인 양상을 나타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도움을 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는 좀 PMI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유가의 흐름이겠죠. 유럽산이 러시아산을 전혀 쓰지
않고 유럽이나 뭐 미국과 같이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더 값싼 유가를 좀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뭐 유럽과 다르게 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그런 정책도 시행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룸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디커플링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심리 지표나 아니면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 달 연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중국의 뭐 투자 심리 회복이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중국도 한국과 신흥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금 이탈을 해서 중국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는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사실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금 더 인덱스 펀드나 패시브 펀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MSCI로 한국을 사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국, 한국 다 같이 들어있는 EM 펀드가 가장 크다라고 보면 되고요. 한국에서 이제 빼서 이제 중국으로 간다라는 성격은 조금 다른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테크입니다. 그래서 테크 중심의 어떻게 보면은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국과 대만이 성장주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은 가치주의 영역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와서 중국으로 가는 그런 자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살만한 시점일까요? 개인 투자자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로 길게 되고 또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뭐 증권사는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맞아요. 다 지표를 보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당장 7월에도 75bp 금리 인상, 그리고 9월, 12월, 10월, 11월까지도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신규 진입으로 삼성전자를 사자, SK하이닉스를 사자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부분들이 잘 나오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살 수 있는 시점은 2분기가 지나고 한 3분기 이후부터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연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